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이런 책 많죠. 내용이 좀 식상한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매우 독특한 책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홍시은 씨가 쓴 책인데요. 학교 넘어 도망친 21살 대학생이라는 제목의 여행 에세이집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11월에 출간됐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린 쳇바퀴 도는 삶을 살게 되죠. 고등학생 땐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걸게 되고, 대학생이 되고 나선 좋은 직장, 이른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게 되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참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홍시은 씨인데, 책을 읽으면서 세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당돌, 무모, 그리고 기특, 이렇게 세 가지 단어인데요. 첫 번째로 당돌. 전통적인 규범이나 예절을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당돌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늙은 교수님의 허접한 강의. 무척 당돌하죠. 수업 시간에 앉아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학교 재미없다고 배낭을 메고 2년씩이나 해외여행을 떠나버리는 것도 사실은 무척 당돌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무모함인데요. 계획이나 준비 없이 위험을 감수하거나 도전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무모함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세계 여행을 갔더라고요. 다들 기억나시겠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많이들 재택근무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 해외여행을 가버린 거죠. 여러 곳을 돌아다녔는데 그리스에서 우간다로 갈 땐 비자도 없이 일단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진짜 뜨악하죠. 비자 없이 어떻게 비행기를 탈 수 있었나, 이런 생각부터 드는데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아서 체크인도 하고 결국엔 입국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모한 도전이었던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기특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앞서 우간다로 여행을 떠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 동안 그것도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간다로 갔더라고요. 대학생이 배낭여행을 간다고 하면 지금도 유럽 여행, 이런 것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의 저자는 나 아프리카로 가볼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무척 기특하더라고요. 게다가 거기서 애들한테 수학이랑 과학을 가르치고 기부금을 모아서 학교를 짓는 일을 돕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간다를 갔다는 거잖아요. 너무 기특한 거죠. 사실 21살이면 꾸미기 바쁠 나이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침에 눈 뜨면 하루 동안 쓸 물부터 우물에서 퍼와야 되는 그런 동네에 가서 살고 싶을까 싶은 거죠. 화장실 문도 없고 거실엔 도마뱀이 다니고 밤엔 모기가 득실거리고, 또 무엇보다도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전기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전이 밥 먹듯이 되는 곳이라는 거죠. 당연히 인터넷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데서 살고 싶을까? 21살 여대생이.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책의 저자는 정말 기특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책의 챕터 2가 우간다 여행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척 재밌게 읽었습니다. 자, 책 내용을 짧게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챕터 3는 이집트 여행기입니다. 다이빙을 배우러 이집트로 갔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집트 그러면 피라미드,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책의 저자는 여기로 다이빙을 배우러 갔다는 거죠. 다합이라는 곳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세상을 성공으로 해석한 곳이 한국이라면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잣대로 해석하는 곳이 한국이라면 세상을 다이빙으로 해석한 곳은 다합이다. 이곳은 전 세계 다이버들이 모이는 동네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챕터 4, 챕터 4는 인도입니다. 개인적으로 무척 가보고 싶은 곳인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박자가 통하지 않는 곳이 인도다. 세상의 박자가 무척 빨리 돌아가는데 인도는 조금씩 느리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자는 자기만의 속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만의 색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꿈이 없어서 떠나온 여행이었는데 이곳 인도에서 내 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됐다는 거죠. 그 꿈이라는 게 글을 쓰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냥 글이 아니라 나의 고유한 시선을 담은 글을 써보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행 내내 갖고 다닌 공책이 있는데 그 공책에 써내려간 메모와 글들이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인도 여행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이 책 보면서 이 책의 저자의 부모가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제 딸아이가 대학을 가서 학교 휴학하고 세계 여행하겠습니다. 라고 나섰을 때, 그리고 그 여행을 가고 싶다는 곳이 우간다, 인도, 이집트 이런 곳이라고 말을 한다면 과연 그래 잘 다녀와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저자 홍시은 씨가 인도에 있을 때 그때가 휴학한 지는 3년째 되던 해였고요. 여행을 시작한 지는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친구들, 입학 동기들은 졸업을 할 시점이었던 거예요. 이 책의 저자 홍시은 씨는 동년배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우간다에 가서 학교를 지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 경험은 평생 남는 거죠. 동년배들이 결코 경험해 볼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요. 이 책의 저자는 자기 나이 때 할 수 있는 경험치를 엄청나게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할 이야기가 많겠죠. 다들 유튜브 한다고 난리인데 그때 이 책의 저자는 글을 썼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다가 여행기를 한두 편씩 올린 걸 묶어서 이번에 이렇게 책으로 낸 거더라고요. 글솜씨도 괜찮고 앞으로 써내려갈 이야기도 무척 궁금해지더라고요. 책에서 한 말인데 무척 인상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는 내가 걸어온 발자국 딱 그만큼씩 넓어지고 있었다. 네, 딱 그만큼씩 내 시야는 넓어지고 있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이런 말 하기 딱 좋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하기 참 좋은 나이인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하던 바로 그 순간에 좀 뜨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꼰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반성을 했었고요. 이제 저도 나이 50을 갓 넘겼지만 이 말은 그러니까 내가 걸어온 발자국 딱 그만큼씩 나의 시야는 넓어진다라는 이 말은 나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고쳐먹게 됐습니다. 저도 여행 에세이 참 즐겨보는데요. 왜냐하면 60대가 되어서 진심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 여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 보면서 많은 영감을 받았고요. 때로는 아주 무모해 보이는 행동들, 그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해준다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걸어온 발자국 딱 그만큼씩 내 삶은 넓어지게 된다. 네, 이 말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명언이라는 생각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